안녕하세요. 범퍼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오후의 파장은 지금 벌써부터 한국 금융시장을 직격하고 있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발 달러 궤적은 거의 11월부터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한국에 끼어있던 부동산 거품, 순식간에 큰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오후에 미국 대선에서 오전 예상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당선 유력으로 바뀌게 됐고, 최고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그대로 게임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대의원 수에서 300석이 넘을 것으로 보여서 270석만 터치하면 끝이 나는 레이스에서 이 데드라인 허들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해리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몰라도 죄다 해리스가 이긴다는 논조가 100%였는데 이거 경제적인 존립 자체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선 너무 판단 미스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간에 일본은 벌써 줄을 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모저모 쉴드를 확실하게 치기 시작하는 전략으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도 뭔가 물밑 접촉은 있었겠죠.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아무튼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이제 11월은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중심으로 금융시장은 엄청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오늘 금융시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의 머니 파워는 그냥 살짝 움직여도 태풍이 될 만큼 강력한 영향을 한국에 주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은 거의 천장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1억을 돌파했습니다. 지지난주에 1억 돌파를 찍었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훅 떨어지는 정체기가 오자 비트코인 역시도 출렁거리는 조짐을 보였는데, 당선 확정이 되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비안전 자산이지만 차세대 달러 가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이 트럼프의 발언도 한몫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아마도 날개를 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틈을 타서 또 테슬라가 중국 판로가 막히고 실적이 개떡락하면서 자사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했던 일론 머스크가 도박을 했죠.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지지 선언과 함께 선거운동까지 직접 했던, 이 형님 대단한 것 같아. 그의 선택이 정말 도박사다운 느낌을 줍니다. 괜히 테슬라가 탄생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죠.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간파하는 이 간보기에 매의 눈을 가졌는지, 테슬라는 이후에 저조한 실적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오늘 급상승하는 궤적 보이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렇게 가만히 당사자들은 그냥 앉아 있어도 금융시장이 그 아우라를 보고 덩달아 뛰는 게 바로 금융시장의 생리죠. 도지코인, 그러나 조심하시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실책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가상화폐 시장은 오늘 그냥 화라산처럼 타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당장 시간마다 그 타격이 살아오는 압력이 느껴질 만큼 환율은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 갈 건데, 벌써 오늘 오후에만 17원 정도가 껑충 뛰게 됐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무슨 돌고래 점프하나? 그냥 무턱대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화 가치가 달러에 무진장 밀리는, 아니 끌려다니는 약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환율 시장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성으로 바뀔 달러의 모습,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 시장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아마도 이 시점부터 적극적인 방어로 돌아설 가능성 높고요. 보유한 달러 급격하게 팔아서 메꿔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만큼 환율 상황 거의 비상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환율이 이렇게 무진장 오르는데 무슨 수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가라는 덜미가 잡히고 다시 그 힘겨운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물가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거라. 무슨 산책하는 강아지 죽어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낑낑거리는 것처럼 물가가 환율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져서 생활물가 지수는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자신감 있게 기준금리 내리지 못하게 되죠. 물가를 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11월 금융위원회는 상당한 고심에 빠질 가능성 높아지겠습니다. 동시에 미국 연준도 이제는 빅컷이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 정도로 그동안 2% 정도의 물가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당연히 공화당의 재정 확대 정책은 엄청난 달러를 자국 내에 풀어놓는 유동성 대확대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인플레를 밤이나 낮이나 걱정하던 연준이 덜컥 겁이 나는 거고, 아니 이러다 그동안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앞이 깜깜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12월쯤에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달러로 세계의 모든 자본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 다시 이전의 고금리 상황처럼 재현이 될 거고, 이걸 저울추로 삼아서 다시 미국 시장은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중립적이지 못한 달러의 파워를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가치 초절정의 상태로 끌고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일단 중국 제품은 잘라야 되겠죠. 저가의 중국 제품이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되는 제품이 현 상황에선 없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장벽을 60%까지 세우는 겁니다. 일단 중국 제품 들어오면 야단 법석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미국 물가는 저렴한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물가는 계속해서 이전의 물가라는 어깨를 밟고 올라서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한국으로선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트럼프 정부의 존재감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변화의 조짐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축된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3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0.4% 정도였는데 이게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도 보편 관세 10에서 20%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정말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결정적으로 수출 부진은 지금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내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1월부터 한국은 극심한 금융 변화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부채가 이만저만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서 시중은행에서 한원이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부분은 그동안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던 그 엄청난 수요층들이 이 연말로 가면서 가장 위험한 개인금융의 해체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큼 그냥 거의 넉아웃 시킬 정도로 이전의 고금리 상황보다 힘들게 만들 가능성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지키려던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 크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집값 전망 벌써부터 올림픽 팍포레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11월 1일 이번 달 거래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죠. 37병에서 고점 27억에서 20억 가량으로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어요. 무려 7억이 내리꽂히는 가격인데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신축 중에 대장단지들부터 가격 하락이라는 조짐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입주권 거래에서도 이 정도로 큰 차이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금매 거래 같은 가격대의 거래들이 종종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거래들이 이번 주에 4억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둔촌주공이 7억까지 떨어지는 거래를 찍고 있네요. 나머지 사당, 우성, 3단지도 4억 정도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성동구, 송파구, 강서구 쪽에서도 약세장을 보이는 거래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일주일 거래를 봐도 정말 확연하게 지난주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거의 3억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를 중심으로 그것도 신축 아파트들, 송도 SK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하락세. 앞으로 인천은 더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경기권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3억에서 4억까지 일주일 상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올 지방을 제외하고 수도권, 경기권 역시도 고스란히 지방의 하락세에 못지않은 집값 변동이 예상이 되고 서울 역시도 급급매로 던지는 가격들 속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커다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인데 한국 부동산은 유례없는 엄청난 집값 변동성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산시장의 가치가 2달 전처럼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찬물을 그냥 그대로 끼얹은 채로 그런 상태로 계속 속출이 될 것 같고 견고하게 강보합으로 가리라는 아파트 가치는 한국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블랙홀이 열렸기 때문인데 어쩔 수 없이 집값은 그냥 시대의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래량, 10월 거래가 올라오는 듯 보이나 오늘 여파로 인해서 거래량은 다시 자라목이 쏙 들어가듯이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 높죠.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 그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는 매수세, 지금 이 고점에서 더 이상 집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망세 다지기, 정말 콘크리트 다지는 식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있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은 정말 11월 그리고 12월 연말로 가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의 양상 보일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 금융시장은 대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한국 부동산은 정말 유례없는 자산시장의 조정현상 고스란히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혼란한 시대 때 정말 준비, 채비, 대비 잘 하셔서 손실 보지 않고 가장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틈새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